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중대한 도발이다. NSC 관련 한마디 해주세요, 대통령님. 우리 군은 오늘 북한의 ICBM 추정 등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엘리펀트 워크 및 한미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예, 수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한일 순방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가는 전용기에서 내리기도 전에 북한이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쏘는 도발을 했습니다. 세 발을 순차적으로 오늘 오전에 쏜 건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처음으로 NSC를 주재했습니다. NSC 관련 한마디 해주세요, 대통령님. 첫 주제의식이에요. 오늘 아침 07시 30분부터 대통령님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 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얘기 오늘 풀어볼 얘기가 많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화면에도 나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원이 워싱턴에 도착하기도 전에 북한이 또 다른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세 발을 섞어 쐈다. 이게 대략적으로 그 시점을 북한이 맞추고 도발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북한이 처음 미사일을 쏜 시간이 6시, 그다음에 37분, 42분 이렇게 세 차례 쐈는데 처음에 쏜 거는 이제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ICBM 그 화성 17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쏜 미사일은 20km 날아가다가 공중 폭발했기 때문에 좀 더 이것도 분석해봐야 될 거. 세 번째 미사일은 단거리로 보이는데 아마도 SLBM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각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한 2시간 전, 그러니까 미국 영공으로 접어든 이후입니다. 감히 그 한국과 일본을 방문 중에는 그 너무 도발이 되기 때문에 그 핵실험도 미사일 그 발사도 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맞춰서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미국 대통령 처음 만나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 딱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가 없냐 했더니 헬로 피어리어드 딱 이런 식의 확고한 강력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뭔가 뭐 북한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은 있었겠지만 인사말과 끝 뭐 이렇게만 표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으로서도 대응은 해야 했는데 일단 미사일로 그 대응을 한 것 같고, 핵실험도 지금 그 준비 중인 그 여러 가지 정보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면 좀 더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오늘 그 6시에 그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 곧바로 그 서초동 자택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대통령은 곧바로 NSC 열자고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7시 10분에 대통령실로 출근을 해서 30분에 NSC를 주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미사일을 쏘기 전에 심지어는 아마 핵실험을 했으면 그거에 대비해서도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NSC도 주최를 했고, 또 그 강인선 대변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또 UN 그리고 그 국제사회와 협조도 하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태운 비행기가 그 워싱턴 앤드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박진 외교장관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공조가 있었네요. 한미가 공조를 잘 하면서 대응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험대로 보자고 했다면 누군가가
그 시험은 충분히 통과하고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6시에 북한이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시험 발사 도발을 했습니다. 3분 뒤에 대통령께 보고가 됐고 윤 대통령은 NSC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6시 37분과 42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2발, 세 번째 발사까지 했고 7시 10분에 대통령실에 출근한 윤 대통령, NSC까지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근데 구자영 차장, 네. 앞서 그 윤 대통령의 머리 스타일도 잠깐 보면 마치 검찰총장 때 시절처럼 좀 갖추지 않은 머리 손질도 못하고 일단 출근했는데 네. 이 조기 출근을 김성한 안보실장이 권유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 미사일 도발을 하자마자 위기관리센터장이 이 대통령에게 이 유선으로 보고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직후에 이 김성한 이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께 빨리 출근하셔서 그 NSC를 주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권유가 있어서 평상시 출근은 뭐 9시를 전후해서 했습니다만 오늘의 경우에는 이제 급박하게 2시간 가까이 당겨서 7시 10분에 이렇게 대통령실에 출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빨리 이제 출근을 하다 보니까 뭐 외모를 꾸미거나 아니면 머리를 그 만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급히 출근하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는 대통령이 어떤 자신의 어떤 외모보다 일단 실무적인 어떤 회의 주제에 더 집중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차장 여기서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네. 사실 민주당에서 아니 대통령실과 서초동 거리가 이렇게 먼데 안보 위기에 대처가 가능하겠냐, 혹은 청와대 같이 있었으면 바로 관저에서 NSC 가는 길이 짧을 텐데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이 이렇게 각 시간대별로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 긴급한 상황에 그 NSC 소집해서 회의가 열리는 데까지 청와대 관저에 있을 때와 이번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예. 사실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그 NSC에 내려가서 회의를 소집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각 부처마다 이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NSC는. 예. 그렇기 때문에 도발해서 보통 회의가 열리는 데는 1시간에서 한 2시간 남짓 후에 그 회의를 소집해서 대응책을 결정을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물론 관저에서 기거하는 건 아닙니다만 서초동 자택에서 이 지하 벙커로 출근하는 데까지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뭐 청와대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위기 상황에서도 그 위기에 걸맞게 충분히 좀 잘 대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대로 봤을 때는 관저를 옮기고 집무실을 옮긴 거에 대한 공백은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도 마지막 준비 단계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대통령실이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풍계리 등에서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이 탐지됐다. 기폭 실험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중 속장, 이 얘기는 북한이 실제로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우리는 다 예측 가능한 수준이고 북한의 도발을 맞대응할 것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약간의 우리 나름대로의 선전포고 뭐 이렇게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실제로 했을 경우에 어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충격 이런 것을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경우에도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는 여러 가지 그에 맞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을 대내외에 이렇게 공표를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난 19일 날 국정원 북한국장이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미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다 끝났다, 타이밍만 문제다, 이렇게 한 것이 벌써 1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태효 실장의 얘기 하루 이틀 뒤에 언제든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저 맥락도 이미 우리 정보당국과 이 대통령실에서 판단하기에 이미 북한에서의 7차 핵실험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흐름은 최근에 어쨌든 이제 중국 전투기, 러시아 전투기가 어제 그 카디지를 진입했다가 이탈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공구역에 들어왔다 나갔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흐름과 또 북한의 이런 핵실험 흐름과 전반적인 이 북중로의 밀착 움직임, 전체적으로 미일 또 우리나라 같이 밀착하는 흐름과 이 대결 구도가 지금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기존의 6차례 핵실험하고는 달라요. 1차부터 5차까지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핵탄두 폭발 실험이었고 6차 핵실험은 수소폭탄을 지금 그 실험한 걸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도 좀 더 그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그 핵실험을 한다면은 기존에 이제 북한이 실험하던 핵탄두는 한 2m짜리. 그러니까 예. 이거는 장거리 ICBM, 그러니까 미국과는 그 저 ICBM에 실어 나르는 탄두라면 이번에 실험할 그 핵탄두는 50cm짜리. 예. 얼마 전에 그 1월달, 4월달에 핵으로 선제 공격할 수 있고 남한에 대해서도 공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그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50cm짜리 전술핵 그 만약에 실험한다면 그거는 우리 남한을 향해서 폭탄을 던질 그 핵탄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전술핵 실험이 아니면은 우라늄탄을 그 저기 실험할 가능성입니다. 기존에 5번의 그 핵실험은 영변에서 나온 그 원자로에서 나온 그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폭탄을 만들었는데 예. 지금 그 원심 분리기로 우라늄 농축한 그 농축 우라늄을 갖고 한 번도 사실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실험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미 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UN 안보리 등 국제사회와 그다음에 미국, 동맹국과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만약에 핵실험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잘 대응할 걸로 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오늘 대통령실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